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12월의 셋째 주 12월 17일 일요일, 그랑프리가 있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랑프리가 원래는 이제 이 둘째 주에 했었죠. 마지막 주가 쉬는 바람에 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마지막 주까지 크리스마스까지 경마를 한다니까 셋째 주로 좀 밀린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방금 지금 시간이 11시 다 됐습니다. 2분 전 11시인데 제가 이제 1시간 녹화를 했죠. 근데 지금 밖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10시 15분에 10,000명이 마감이 됐답니다. 그 온라인 신청 마감이. 예, 2차는 2월 달인가 한다 그러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본장이나 지점 가시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뭐 의미가 없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냥 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테고. 자, 1번 그루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경주 1200m 이제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인데 그루프인데 이게 지금 조교를 안 했죠? 예. 이게 지금 8주 만에 나오면서 우전지 파행이네.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하셔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뭐 무슨 뭐 귀신도 아니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번 벌결차들인데 지난번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주춤주춤 거렸다 그럴까요? 좀 뭔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미숙한 거죠. 완성도가 떨어지고 실전에 들어가서 주행 심사 때 막 월등한 능력을 보였다 치더라도 이 실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뭐 180도 확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주행 심사에서 차분한 전개를 펼치는 것과 또 실전에 들어가서 정말 이악 물고 이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전은 여러분들 1000m에서 예를 들어 기준을 했을 때 주행 심사는 일단 여유가 있어요. 기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붙들고 나오거든요. 차분하게 나와요. 근데 뭐 가끔 아닌 기수도 있지만 근데 실전은 안 그래요. 일단 내가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몰진 않더라도 좀 이렇게 차분한 기수도 보면 몰진 않더라도 주먹을 풀거든요. 말의 스피드에 의해서 가게. 그러니까 내가 말이 스피드가 있는 데다가 내가 가서 막 더 스피드를 내 가지고 가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말의 어떤 스피드에 의해서 자리 잡으러 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실전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부드럽게 나와서 거기다 이제 무리 속에서 막 경주를 펼쳐야 되는데 차분하게 좀 내가 편안하게 똑바로 뛰게 만들었던 주행 심사하고는 실전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주행 심사 때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주행심사 막 끝내고 나오는 말들은 믿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나서면 이경주에서 얘보다 빠른 말이 있어요? 없죠? 뭐가 빨라요? 1번 그루퍼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안해양세나미 이거 갖고도 안 되고. 결국 이제 별고차들이 선행을 갔을 때 얼만큼 버티냐. 이제 얘가 뭐 체형도 한 480kg. 480kg, 490kg까지 이제 받았고 괜찮습니다. 좀 뭐랄까요, 뭐 덩치도 있고 조금 시원시원한 어떤 그 유연성은 조금은 아직은 부족한데 비해서 다른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다음에 5번 안양쓰나미, 파이널구, 뭐 장비대운 있는데, 자, 파이널고입니다. 그동안 이제 요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요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입상을 갖고 결론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파이널고는 지금 문수영 기수가 다 기승했죠. 근데 이 문수영 기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먹을 일단 풀고 가요. 그냥 붙잡긴 해도 주먹은 낮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이혁 기수나 장추열 기수처럼 하나 밑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수영 기수는 주먹을 항상 밑에 있어요. 붙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몸으로 말의 스피드를 맞춰줘요. 리듬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말의 스피드에 의해서 가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힘을 안 쓰고 가는 건 맞지만은 제어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린 마필들에게 이게 어떤 말에겐 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린 마필들에게는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파이널고처럼 걸음이 느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걸음이 느려요.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어를 해가지고 그 느림 갖다가 느리다는 건 결국엔 채공이 힘을 많이 쓴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는 거예요. 주폭을 줄여주는 건데 그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임다빈 기수는 이 이지혁 기수나 장추열 기수보다 주먹이 더 낮아요. 뭐 가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먹을 아주 낮게 쓰는 기수예요. 아마 이혁 기수나 장철 기수보다 더 낮을 겁니다. 요런 부분 같은 경우 왜 임다빈 기수를 기승시켰느냐. 이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을 때 지금까지 어떤 입상 여부를 떠나서 문세영 기수가 최근 2번 탄 기록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걸음이 탄력을 마지막에 직선에서의 탄력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기록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탄력을 갖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임다빈 기수가 타면은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 문세영 기수는 앞에 붙어서 그저 꾸준히 뛰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임다빈 기수는 뒤로 갔다가 라스트에서 이제 탄력을 끌어내는 그런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대운이 있네요. 이건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조교를 봐가지고는 저건 뭐 그냥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주행심사 보니까 이게 만만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약간 자세는 높습니다. 발도 조금 높이 쓰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어떤 걸 단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0m에서 특히 이제 이 장비대원의 장추열 기수 외곽에 있다라는 거 이런 조건들이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다시피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안에 있는 조건인 가운데 선행을 가면 괜찮지만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떤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까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런 거. 근데 이 장비대우는 일단은 지가 1200m에서 무리 속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이 다 지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불리한 전개 그거는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외곽이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1000m 같은 경우는 외곽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1200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순발력들, 그러니까 아주 빠르지 않은 경주라면은 이런 장비대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좀 주로가 이제 만약에 일요일 아침에 첫 경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어렵겠다 싶으면은 포기하는 거고 안 어렵겠다 싶으면 하는 겁니다. 10번 한평 호프입니다. 한평 호프. 얘가 이제 지금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어요. 얘의 능력은 없어요. 얘도 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백기 갖고 나온 다음에 차장이 길어요. 걸음이 상당히 느립니다. 선행 갈 찬스잖아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게 해낼 수 있는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빠른 마필이 없잖아요. 한평 파이터 안쪽에 퍼스트 슈 이건 뭐 쓸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교 지금 3주 만에 나오면서 빨간 팔만 달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어요. 또 바깥에 있다라는 게 조금 무리한 전개를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이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 10번이 아주 늦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해서 뭐 이쯤 와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주에는 뒤에서 오르는 말이 없거든요. 조금 무리한 전개를 펼치더라도 마치에서 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섰어요. 한평 파이터가 섰어. 근데 뒤에서 월등하게 날라올 말이 없어요. 그거를 좀 노리는 건데 선행을 실패하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가 하나가 이제 얘의 짝이 11번 새벽 불빛입니다.
얘도 보면은 아주 매끈하게 생겼어요. 정말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기억인데, 근데 매끈하게 생긴 것 치고는 체장이 길어. 약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게 계속해서 얘한테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늦어. 만약에 3번, 10번, 11번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는 못 버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뭐 여력이 되시면 안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얘가 이렇게 나와서 선행을 갔다고 쳐요. 그럼 얘네들도 같이 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 뒤에서 올라오는 모양이 이 퍼펙트 티아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안토니오 기수가 무서운 거지 얘의 능력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뭐 무섭지 않냐면 뒷타이어가 빵꾸난 마피입니다. 못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수영 기수도 타지 않았나요? 송재철 안토니오? 송재철 이혁 기수요. 예, 사전을 듣네요. 죄송합니다. 송재철 기수가 탈 때도 13초 8, 안토니오 기수가 탈 때도 13초 3. 그건 다습줄이었었고. 뭐 얘는 뭐 기본적으로 안고는 가지만 얘네들의 유리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퍼펙트 다이어가 그렇게 월등한 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기록이 17초 4예요. 17초 4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기록 중에서는 상당히 느린 거고. 5번 자이언트 포스 이런 것들이 인기마요?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 뭐 지금 뭐 보여준 게 뭐 있어요? 15초 때 한 번 뛴 거요? 에이크. 뭐 거기 뭐 10에다가 11, 8, 3? 3은 뭐 그냥 이건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히어로 챔프 이것도 아니고 한강차로 이거 3조에서 이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블러드 마운틴도 제가 이것도 많이 속았던 말이에요. 없어요. 이런 말들도 만약에 10번이 인기가 없을 때는 뭐 조금 이렇게 분산 배팅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10이라고 8은 꼭 있어야 되겠죠. 예, 나머지 막 얘네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만약에 한평오프가 입상을 해가지고 배당이 뭐 18번, 11번을 해도 배당이 있을 때는 나머지 마필 그러니까 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 다 그러니까 8번, 11번이 못 뛰면 뭐죠? 예. 다른 말이 잘 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걔네들도 못 뛴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호군입니다. 안말경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7번 글로리 K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마음을 하소연한다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었죠. 지난번에 추천드렸어요. 11번 게이트였었어요. 외곽에서. 예, 11번 게이트. 근데 얘는 발 쓰는 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큰 능력은 안 해요. 근데 예전에 20조 있을 때 김효정 기수가 탔을 때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점은 갖고 있더라도 어떤 전개 운이나 상대 이런 것들만 잘 맞으면 되는 게 지난번에는 제가 조교에 좀 현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드렸는데 역시 이제 뭐 몸이 뻣뻣하고 발 쓰는 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들은 꼭 계속 쫓아다닌다랄까 계속 추천했다가 탁 버리고 나면은 이제 입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그럴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유승환 기수가 타는 방법을 알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김효정 기수가 그렇게 탔거든요. 유승환 기수는 보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고삐 다 놓고 가는 대로 다 가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좀 이따 이제 대상 경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4번 브라이트 한센이 있습니다. 얘가 일단은 세고요. 세고 그 다음에 얘 지금 2번이 스파이크 썬더가 이게 인기인데 이거 저는 지난번에 뛴 걸 보면 자 선행마가 앞에 가는데 그 뒤에 있었어요. 요 뒤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토일자에서 얘기했던 얘의 동체를 보면은 다리가 짧아요. 신장력이 없어요. 상대가 약해서 뭐 시원시원하게 여유 있게 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오늘 선행 아니면은 뭐 선행이니까 좀 예, 그냥 선행이라고 치자고요. 선행 이름이니까 좀 안고 갈 수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과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태평무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눈에 띄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누구도 예상을 안 합니다. 추천도 안 할 거고 같고. 근데 이 스파이크 썬더 같은 경우는 기록이 전체적인 기록은 좋은데 그 안에 이면을 보면은 상대들도 약했었고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손이 확 나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번 게이트에 선행 가는 말을 제가 함부로 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왕삭스, 엑셀런트 마타 안으로 기대는 말. 지난번에도 인기 1위권에서 선행 가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안으로 기대니까 이상한 말들에게 뭐 성실대로 그날 안양천동이 제가 아까 그래서 토요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말들이 다 서가지고 날라온 것처럼 보였다고. 얘도 섰거든요. 근데 지금 3착 승분이야. 히트플라이도 이제 뭐 마찬가지고 그런 그 상황에 보면 마찬가지고 15초대를 계속 뛰었고 그 15초 4에 4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이즈예요. 편성. 앞에 세 마리가 센 거거든요. 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 스파크 썬더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기록을 갖고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주에서 꼭 4번 브라이트 한센을 축으로 공략을 합니다. 뭐 2번, 뭐 또 10번 이런 마필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1번 위대한 맘입니다. 이게 이제 부담 중량이 53.5에서 57로 됐어요. 56.5, 54.5, 3kg가 늘었네요. 몰라요. 3kg가 늘었습니다. 이 마필의 단점은 뭐예요? 그동안 김하영 기수가 탔나요?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을 못 잡아냈어요. 지난번에 푸르칸도 뭐 간신히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푸르칸 기수가 막 밀어붙이는 게 이게 일이야, 일상이야. 근데 이 경주에선 2번, 뭐 4번 이런 마필 나오면 뒤에 붙어 있어야죠. 그걸 또 따라가려고 길을 쓰면은 말이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안으로 기대는 건데 힘을 쓰면 안으로 덕이 돼요. 예, 덕이 된다고요.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 사람이 힘 떨어지는데 비틀비틀거지 힘이 떨어지는데 똑바로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4번 도망가게 냅두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주에서는 위대한 한마가 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어떤 50 이제 좀 더 생각해야죠. 3kg 늘어난 부담 중량 또 나와가지고 체중이 또 뭐 뜬금없이 그냥 확 불었든가 확 빠졌다든가 이러면은 또 생각을 달리 해볼 수는 있겠죠. 나머지 마필은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봐야 될 말은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말은 1번 위대한 한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제 4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에서는 5군입니다. 딱, 예. 요렇게 딱 토요일, 이렇게 일요일 거 막 시작하고 중반쯤 되면은 눈이 아린아린하고, 예, 조금 기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처지는데, 그런 여파가 좀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는데. 자, 1번 드론킬러입니다. 지난번에 1300m에서 1200 내려왔고 1번 게이트에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고 레전드 선 지난번에 예, 무슨 대상 경주였었죠. 농협중앙해정배 히어 IM 있고요. 정문파파고요. 자, 이런 마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른 막건 정도는 그냥 뭐 얘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설령 복승식 기준 2착을 온다 치더라도 다른 막건 그러니까 다른 승식의 막건이 필요한 적합한 말이지 복승식 기준으로는 얘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배터한테는 있으면 안 되는 말이다. 똑같은 거는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던 스프링 워터나 얘나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스카이 요거를 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림 뭐하고 헷갈렸어요. 드림 카드. 드림 카드는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나왔나요? 이 경주에서는 보셔야 될 마필이 이 4에이스입니다. 4에이스. 이게 지금 신영철 기수로 바뀌어가지고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강하게 어필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일단 히어 아이엠은 선행을 가야 되죠. 안 가도 되는데 여태까지 김용근 기수나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 탔어요. 안토니오 누가 탔어요? 그 전에? 용군이네.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였었나요?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갔죠. 붙들고 선행 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고개 들고 이 문세영 기수 고삐 다 풀고 가요. 붙들고 주먹은 딱 그 위치에 있지만 풀고 간다고요. 근데 라스트에서 말이 걸음이 없어.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따라갔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일단은 이제 예 그렇고요. 드론킬러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럼 얘의 상대가 없어요. 얘네 둘이 끝날 거야. 3번 저 드림선이 있네요. 이렇게 세 마필이에요. 134 이렇게 세 마필인데 얘네들의 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포에이스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건 장출 기수 타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자, 그날 컨디션을 기준으로 하면 50이라고 기준으로 할게요. 임마필이 입상했을 때 100이라 그러면 이건 힘이 안 찼으니까 100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은 한 70, 80까지 올라섰어요. 이게 지금. 저는 70이나 80일 정도만 돼도 아까 제가 히어아임 이런 마필들을 막 흠을 잡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70, 80만 있어도 그 정도는 이기지 않겠냐. 드론 킬러나 드래곤선, 레전드선 이런 마필들은 조금 이긴다는 장담을 못해도 히어아임 정도는 히어아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걔랑은 견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에이스가 컨디션이 정말 제 눈이 맞게 봤다면 그 정도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4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네. 요게 축이 조금 여러 마리는 아니고 한 2마리가 나와요. 지금 2번 마이센터를 축으로 갈 거냐, 5번 마이티 세누를 축으로 갈 거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센터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얘는 지금 1200만 띄워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티 세는 지난번에 1300을 띄워봤다라는 거. 1300에서 별거 없었지만 오늘은 2억 기수가 뒤에서 날라올 수 있다는 거. 얘는 선행을 가는데 1300을 안 띄워봤다라는 거. 근데 얘는 지금 컨디션은 좋은데 얘가 갖고 있는 동체에서 나오는 이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유연성은 얘가 상당히 좋습니다. 5번 마이티 세니. 요거로 갈까? 지금 요쪽으로 지금 한 55%는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기울어져 있긴 한데 얘가 또 선행을 갈까봐 좀 그게 얘한테 유리하죠. 일단 전개상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이제 일본 밀리언 파티가 아마 선행을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근데 선행을 가도 버틴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센터는 선행을 가면 버틴다는, 그래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물론 밀리언 파티도 선행을 갔을 때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누구한테든 압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이치 센터는 압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3번 블랙 모션이 그 축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지난번 뛴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땐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제 물론 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공백기가 꽤 길었었죠. 20몇 주인가? 이게 제가 어디다 뭐죠? 블랙 모션 어디다 써놨었더라? 하여튼간 오래됐어요. 그 5월 달에 뛰고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꽤 길은 공백기인데, 하여튼간 이 외국 조기사들은 체중은 잘 맞춰요. 근데 그런 어떤 감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얘가 이긴 바람의 향기입니다. 바람의 향기가 선행을 갔어요, 그날. 그 다음에 예수리아가 바깥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바람의 향기를 못 잡아요. 바로 뒤에서 블랙 모션이. 근데 이전에 뛴 거를 보면은 되게 세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 공백기 이전에 뛴 걸 보면 멀쩡했대요.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공백 이전의 능력을 오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지난주 거를 갖고 지난번 뛴 걸 갖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컨디션을 보고, 예시장이시나 이제 윤승할 때 컨디션을 보고 어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지난주 거밖에 안 되겠다. 예전에 거를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고. 자, 음파 마운트입니다. 얘도 보면은 480, 90km 나가는데, 이게 또 서승훈 기수죠. 이건 누구죠? 부산에서 온 그때 무슨 박재인 기수인가? 누구죠? 조재료 기수가 입상하고, 그 전에 누가 탔죠? 이게 정도윤 기수? 정도윤 기수가 2차 온 겁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480km 나가는데 목이 짧아요. 그래서 목이 짧으니까 어때요?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점두 운동을 안 하고, 짧은 목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점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1, 2가 앞에 가면은 이 음파 마운틴이 외곽에서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교를 지금 서승훈 기수를 태우려고 그랬는데 조교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음파 챔피언이요. 지난번에 장철 기수가 선행 갔죠. 선행 갔더니 어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그 마사에 거기 마사에 들어가서 동영상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저도 좀 감안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보시면 이게 선행을 가가지고 선행 가서 장시철 기수가 여유 있게 오는데 라스트에서 걸어요. 거기다가 한쪽 발을 쓰고 자세를 삐딱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선행 가겠어요? 선행 가야 뛰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리언 파티가 선행을 갔을 때는 이런 음파 챔피언 그다음에 2번 이게 뭐예요? 마이센터. 그러니까 마이센터는 여기 있어도 되는데 결국에 이 밀리언 파티는 이 음파 챔피언의 빅토르 기수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거기다 이제 음파 마운틴이고 다 나온다고요. 장철 기수 성향이면은 선행도 갈 수 있지만 밖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면 따라가는 것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번 마이티 세일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고 신의 반전 말씀드렸죠. 이 송재철 기수가 1700m에 선행 가는 주먹 높이 들고 가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김영근 기수가 또 선행 가려고 길을 썼지. 그 다음에가 1400 내려와서 제가 이동하 기수 선행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높은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5는 이게 배팅권에서는 그렇게 쉽게 빼고 갈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문제는 이제 11번 이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2주 만에 출전하죠. 2주 만에 출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날 뭐가 안 들어갔죠? 9번인가 뭐가 안 들어갔는데, 뭐가 성운 크라운인가? 그러니까 뭐가 이제 발주대를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1번 게이트라서 발주대에서 오래 있었어요. 이런 마필들은 보면, 그러니까 기수의 그런 것도 어떤 센스예요, 센스. 좀 늦게 들어오면, 말이 딱 들어오면 말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줘야지. 너 준비하고 있어야 돼. 좀 나갈 준비하고 있어야지. 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으면 안 되죠. 그 늦발 꽝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수가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취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그 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조 얘기를 하는데 기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떤 그 몸의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이 무릎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마자세 태권도 할 때 보면 기마자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 무릎으로 말에게 명령을 전달한다는 게 무릎으로 꽉 조이면요 말이 긴장을 쫙 해요. 근데 이게 둔하면 안 돼요. 그 예민한 말들한테는 금방 통해요. 바로 통합니다. 그럼 벌써 움찔거려요 말이. 그 준비를 시킨다는 게 뭐 꼭 때려서 뭐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만 꽉 주고 있어도 여러분들 그런 건 금방 알아들어요. 그냥 그만큼 이제 이런 애들이 그런 그 말들은 보면은 그런 데에 걔네들이 그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다가 덜컹 문 열리면 아이쿠 씨 늦었네. 그러고 막 밀고 가다가 이제 1번 게이팅에 진로가 막히니까 중간쯤에 와서 딱 붙잡고 있다가 이제 여기 상코너에서 또 서둘러 나와. 외곽으로 빼. 1번 게이트에 그렇지. 그 막 두들겨 패니까는 500km짜리가 뭐 올라오는 둥 마는 둥 해. 근데 그 이전에 김용군 기수가 탔을 때 보세요. 선행 갔는데 섰어. 제가 그때 그랬죠. 이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행 가도 쓸 때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 여파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보조줄을 반대로 도는데 거부하더라. 안 뛰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보도 안 돼. 그러니까 간신히 뭐 구보 어떻게 돌긴 도는데 가다 주춤주춤 거래. 숫보는 아예 생각도 꿈도 못 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자, 주로 반대로 돌아가는데 구보도 하고 숫보도 하고 하더라 이거. 잘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김용곤 기수가 선행 갔을 때 조인건 기수가 늦발하고도 그렇게 뒤에서 또 꾸역꾸역 뛰는 게 결국에는 이 주행 거부에 어떤 여파가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못해요. 근데 하긴 해. 근데 이제 딱 중간 지점에 있어. 주행 거부가 뛸까 말까 그러다가 때리니까 뛰고. 근데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1번 달았을 때는 잘 돌아간다라 그랬죠. 그 전에 김용곤 기수가 탔을 때는 안 돌아간다라 그랬죠. 아예 안 돌아갔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여파를 실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팅을 하셔야겠다, 꼭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이번에는 정말 안 돌아갔어, 그러면 뭐 시원시원하게 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본은 갖고 있는 말인데 주행 거부라는 게 얘한테 어떤 실전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고 분명히 또 이 다비드 있으면 또 막 밀고 나올 텐데, 예, 좀 불안합니다. 네. 나머지 마필은 그렇게 뭐 찬란한 불꽃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요. 자, 오경주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예. 11번 대형 클래스부터 말씀드릴까요? 승군전인데, 이걸 예상한 예상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노파심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뛴 상대, 문시영 기수가 쥐어짠 거, 물론 이번에 어떤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또 다른 능력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전에서 보여준, 얘가 지금 13전을 뛰면서 5번 2차, 3번을 3차고 왔어요. 결정력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미치지 않은, 지난번 요즘에 이제 이 집 말들이 미쳐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거 뭐죠? 파이팅 대회, 박병희 기수 같은 파이팅 대회 미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예상할 때 이렇게 하나씩 지우지 않습니까?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안 되는 말부터 이렇게 지우는데, 그거는 1순위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좋아졌네? 다시 살려서 제가 이제 오두마번에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컨디션이 좋아져 미쳐서 돌아다닙니다. 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16조가 제가 지난 시간 요즘에 최근에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너무 체중이 고무줄 체중이라고 빠졌다 내렸다. 이거 지금 여기서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겉만 봐가지고 체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컨디션만 갖고 체크를 하는 건데, 이 대응 클래스도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을 내리뛰었어요. 내리뛰었는데 제 눈에는 보니까 탄력이 제대로 나온 적이 그 중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냥 그만큼 한다고 막 두들겨 팼는데도 제 눈에는 그런 탄력이 아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8번 이 광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광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1번 마이티트입니다. 얘도 이제 인기권에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푸르칸 기수가 탔을 때랑 안토니오 기수랑 탔을 때랑 분명히 다를 거다.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앞에 붙을 거다 그랬죠. 근데 선행 가버렸어.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했죠. 근데 저는 분명히 부조가, 주먹이 다르기 때문에 푸르칸 기수는 몰고 때리고 갔지만은 안토니오 기수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행을 갔어요. 근데 선행을 갔는데 사실 얘가 걸음이 크고 주폭이 크기 때문에 느려서 푸르칸 기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풀면은, 고삐를 풀면은요, 말이 무슨 명령을 전달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주먹이 탱탱하면은, 고삐가 탱탱하면은 텐션이 있으면 내 보고 지금 뛰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스피드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먹의 차이예요, 그 차이. 예.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있어.
자기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100m만 지나면 애들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얘의 진로를 방해하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뭐 지난번 보여준 기록, 걸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랄까 좀 어떤 입상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나노마신입니다. 재검받아요. 왜 재검받아요? 선행 갔어요.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죠. 1000m 뛰는 거 보고 1200인가 추천드렸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메타가 중요한 게 두 번째인가 추천드렸어요. 왜? 자, 모래 맞고 지금 뭐 이렇게 주행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라스에 또 뛰어 올라오더라. 그래서 제가 1200대인가 또 추천드렸는데 또 바닥에서 헤맸어. 지난번에 1400m에서 선행을 가버리잖아요. 선행 갔잖아요, 조인경 기수가. 그래가지고 라트에서 어떻게 돼요? 라트에서 외곽 사행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아요. 세마필이 같이 뛰어요. 라트에서 세마필이 뭔지 모르겠어요. 강풍마, 리버태양. 근데 리버태양이야. 리버태양. 그날 뭐가 선행을 갔죠? 뭐가 선행 갔는데 리버태양이 문정균 기수가 뭘 타고 선행을 갔어요? 문정균 기수가 뭐가 선행 갔죠? 그 다음에 그 호크 프린스가 안 된다 그랬던 날이었었고, 이게 뭐가 선행을 갔는지 모르겠네요. 나노마신이 나노마신이 아니라, 이경주가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뭐가 이게 제가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나노마신 옆에 리버태양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누구죠? 리버태양이, 문정균 기수가 또 사착을 오죠.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에서 문정균 기수가 또 사착으로 오는데, 근데 제가 올라오는 걸음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일단 나노마신이 지난번에 외곽 사행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 힘이 안 차서. 둘째, 어떤 뒷다리의 부자연스러움. 이게 같은 맥락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뒷다리에 어떤 추진력을 가지려면 힘이 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리는 늘어났고, 아직은 엉덩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후구의 발달이요. 후구의 발달이 아직은 2살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미숙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뒷다리에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외곽 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주 만에 나와요? 5주 만에 나와요? 5주 만에 얘가 어떤 특별하게 변화를 보일까요? 또 선행을 갈 건 뻔한 것 같은데? 주로의 어떤 이점, 그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토요일 날은 지금 예보가 0도, 마이너스 0도, 기껏해야 지금 어디 보면 마이너스 1도, 영하 1도. 근데 일요일 날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벌교 태양입니다.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어요. 근데 극영주의 썬포레가 뒤에서 날라왔어. 주몽 쳐나요? 주몽 뭐예요? 주몽 쳐나요? 얘네들이 뭔 능력이 있냐고. 썬포레가 30몇 점 만에 1승 했다고요?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29전이에요. 30몇 점 만에. 근데 앞에서 져요. 앞에서 이런 말들에게 덜비를 잡혔어요. 그럼 무슨 탓이야? 주로를 생각해봐. 아니면 선행 전개가 불리했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주로가 불리했으면 썬포레나 주몽천하 같은 게 날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등치에 비해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지금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암말이에요, 암말. 암말 2살짜리. 이게 암말이거든요. 또 지금 거리를 지금 늘려갖고 나왔어. 뭐예요? 이제는 뒤에서 참아가지고 이제 한 발 쓰겠다라는 건데,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 자, 구테피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했던 구루퍼라든가 퍼지킹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 안 드렸어요. 푸르칸이 막 몰고 때리고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들 앞에 또 올라와. 자, 오늘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뒤에서 조금 잡고 탈 겁니다. 근데 고삐는 풀고 가겠지만, 그러면은 그나마 지난번보다는 더 뛸 것 같고, 원더풀 파지 공백기.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이 광치기가 지금 하나가 남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22조에 있다가 제가 41조로 가면서 처음에 추천드렸다가 못 왔죠. 그다음부터 이제 와요.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1600m가 뛸 때가 중요했어요. 이게 박으론 기수가 기승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무슨 1400에서 간시드론 마피를 무슨 1600 근데 이게 그렇게 무리하고도 라스에 또 뛰어올라고 13초 3인가 4를 끊더라고요.
또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적임기수라 그러죠. 적임기수가 안착을 했고 앞에 가는 마필들이 지금 나노머시라든가 벌교태양 이런 마필들이 가면은 그동안은 보여준 1400도 경험을 했겠다. 그래서 보여준 어떤 전력만 능력만 딱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6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800m고요. 세마필, 영영삭스, 대사리, 금세다. 복병은 카우보이킹. 이거는 이제 거리 검증이었기 때문에 아마 등치가 큰데 이제 뒤에서 계속 단거리에서 날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마필도 카우보이킹도 이제 그런 식의 전개를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말들이 도망가면은 좀 따라가야지 너무 멀어. 저걸 추입이 안 되겠다. 이러면은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영영삭스, 그다음에 대사리, 그다음에 금세다인데 오늘은 금세다를 좀 개인적인 욕심상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대사리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 영영삭스가 있어. 근데 영영삭스는 선행 가도 버틴다는 보장을 못해. 대사리만 죽일 수 있어. 그러면은 금세다가 제일 좋죠. 금세다가 모래 맞으면 안 뛰는 줄 알았더니 고개가 높아서 안 뛰는 말이야. 10번 게이트의 외곽에 있어. 이용호 기수가 잘 호흡이 맞아요. 예. 지난번 지금 다비든가 누구보다. 예.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영삭스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 말씀을 드리고, 이 대사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탔을 때 뭐라 그랬죠? 추천드리면서.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은혜랑 거의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 주행 거부하는 말들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대사리라는 마필은 내주로에서 조교를 하는데 말이 안 가요. 구보를 가다가도 픽 서가지고 돌아서고 그러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엔 정말 잘 돌아갑니다. 마음 먹고 뛰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관계자들도 이제 긴가민가 했는지 단독으로 조교를 해. 단독으로 조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블랙 머시기하고 뭐하고 두 번이나 습보를 하는데 막 두들겨 패도 똑바로 잘 뛰어요. 물론 얘의 체형에서 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행만 가면 돼. 근데 안쪽에 영영삭스가 딱 버티고 있어. 가장 유리한 게 누구예요? 예, 금세다요. 거기다가 뭐 이런 카우보이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마필, 언더풀 데블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을 때 보셨잖아요. 그만큼 뛰었으면 그만큼 뛰면은 여기서는 영영삭스나 대사리, 금세다를 이기기 힘들고 걔네들이 영영삭스나 대사리가 그냥 심하게 싸워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예, 그냥 봐줘야 되는 거고 거기다 문세영 기수하고 안토니오 기수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기수들이 싸울 리가 있겠냐고요. 그냥 단지 걔네들이 그냥 조금 초반에 무리해서 가가지고 금세다에게 유리함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킹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만에 하나 무너질 때는 원더풀 데블이 아니라 카우보이킹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대미를 장식할 그랑프리 대상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너스맨입니다. 제가 이제 코리아컵 9월달에 코리아컵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행보강자랑 김원군 기수랑 따라가야 된다. 이제 기회다. 어차피 일본 말들이 세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무빙 해가지고 투혼의 반석에게 이겼다 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큰 골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또 그러니까 여기서만 꼭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처음에 그랬었던 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랬던 걸 갖다가 여기서 나와 급해서 그래. 제가 아까 토요일째에서도 즐거운 저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오더라 이거야. 나오지 마라. 왜 나와? 네 능력이 얼마나 있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요? 거기서 풀었기 때문에 가속이 붙이는 게 보일 겁니다. 나와요. 지금 다 6, 7번째 있다 5번째로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앞에 9번이 뭐야? 뭐 대도 않는 부산말 그걸 돌아 나와요. 붙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삐 풀었는데 뭐 더 참아도 돼요. 2300m예요. 2300m에서 그림 제가 아까도 딱 그림 보세요. 16마리가 나와 있어도 나는 아무 데서나 있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걸 서둘러. 항상 서둘러서 지가 망쳐.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행복왕자. 자, 다시 한번 가면 지금은 그 코리아컵인가요? 거기서 둘이 맞짱 떠가지고 3마신가 4마신, 7마신? 하여튼간 큰 차로 져요. 저는 지는데, 자, 지난번에 심장의 고동이 졌죠? 유네스맨에게. 근데 그때가 3마신이었었나? 문수영 기수. 그 정도로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문수영 기수가 제가 그랬잖아요. 심장의 고동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해서 전개를 안 펼친다. 그동안 여러분들 심장의 고동에서 뭐 제가 인터뷰까지 인용해 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끌고 앞에부터. 그러니까 문수영 기수가 그걸 힘으로 제어를 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말들 고삐 풀고 가는 것과는 반대로 얘는 꽉 땡기고 가잖아요. 중심이 다 뒤에 있어요. 자, 그런 식의 행복왕자의 전개가 필요한데, 이 행복왕자는 심장의 고동하고 달라요. 그냥 스스로가 순발력이 없어. 그냥 뒤에서 나 죽었네 그러고 그냥 머리 박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뭐 추진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라스트에서 한 발 써가지고 2차 보면 얘 능력이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는 마필은 서울에서가 아니라 이 경주에서 상대할 수 있는 말은 행복왕자. 왜 행복왕자냐면 글로벌 히트가 지난번에 2000m 뛰는 거 보면은 뭐 스피드 0인가 뭔가 그거. 그러니까 스피드 0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앞에 그 정문사이가 선행을 가는데 스피드 0이 먼저 넘어서 버려. 이게 그 순간 정문사이를 넘어서는 순간 걔는 죽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히트는 붙들고 있었거든요. 먼저 움직이는 놈이 지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스피드 0을 이기지만은 위너스맨에게 큰 차로 집니다. 근데 오늘 2300이에요. 자, 이제 그 김혜선 기수가 어떤 식의 전개를 펼칠 것이냐 관건인데, 여태까지보다 그 코리아컵 때 보면은 그 이전에 무슨 경주죠? 더비 때 먹었을 때 보면은 진짜 속된 말로 최대한 안배한 거하고는 틀려요. KR컵 할 때하고는. KR컵 때는 욕심이 나니까 벌써 제어는 했어도 스피드에 발을 맞춰.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그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KR컵처럼 타면은 그렇죠. KR컵 때좀 타면 안 돼. 이전에 탔던 더비나 이런 데처럼 타야 된다는데, 그렇게 타가지고는 결국에는 위너스맨은 못 이긴다는 가정하에 행복왕자랑 맞짱 까야 되는데, 행복왕자의 탄력이 더 좋잖아요. 네? 자, 여기에 복병이 누구냐? 이 외곽의 석세스 마초는 사실 모르는 마필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저도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뭐 앞에서 버티는, 그냥 이거는 무슨 말이니까 모르요. 그동안에 이제 석세스 마초 왔는데도 뛰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감을 못 잡겠어요.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고요. 복병만은 이제 3번 어디가나입니다. 어디가나인데 지난번에 얘도 이제 행복왕자한테 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잡고 있다 또 3코너에서 막 유승환 기수가 나와요. 나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나오는 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마필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2군인가에서 뭐라 그랬죠? 어떤 말이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얘가 왼발만 잘 쓰는 말이에요. 오른발을, 근데 그 당시에 오른발을 썼기 때문에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공했던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뭐 성공했던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오른발로 다니는데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실전에 들어가서 왼발로만 뛰었어요. 근데 유승환 기수가 오른쪽 채치만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뛰는 거 보시면 말이 삐뚤었대요. 삐뚤어. 근데 여기서 왼쪽 채찍만 써가지고 오른발만 써게 해주면, 이게 그래서 이동화 기수가 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위너스맨, 행복왕자, 글로벌 히트,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인기권에서 비켜 서 있어가지고 3착만 와주면 이거 배당 없을까요? 없나? 괜히 열심히 떠들었네. 이거 어차피 위너스맨하고 행복왕자하고 석세스 마초가 있잖아요. 얘가 가져가면은 이 어디 가나가 3착만 와주면은 복승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유승환 기수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네,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3군이고요. 이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만, 토요일자에는 사실 오전에 그나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있는데,
이 일요일자는 오전보다는 이 오후 쪽에, 오후 쪽에 조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경주도 그렇습니다. 이제 IM장도 주폭이 상당히 큰 말이죠. 블랙 초콜릿. 이거 지난번에 1400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못 해요. 그 지난번에 왜 못 뛰었냐 이거예요. 그냥 뭐 휘둘려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지만은 그게 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저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이암장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뭐 상대, 얘의 능력보다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침 동작. 이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였었죠? 글로벌용의 KN, 센스쟁이를 추천드리면서, 글로벌 영웅이 주력이었었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침 동자가 안 됩니다라고 말했으면 1600 처음 뛰고, 선행 가봤자 그 주폭으로 되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땐 1400이 조금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선행이니까는 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선행마가 뭐가 있죠? 블랙 초콜릿도 선행 갈 수 있고, 빅야크도 선행 갈 수 있고, 문학스톰도 아침 동자가 제일 빠르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센스쟁이 옥룡 있고. 이제 오늘은 왜냐하면 이 10번 더 리퍼입니다. 이 메리트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월등한 능력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1400m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경쟁력은 갖고 있는데, 그동안 컨디션이 다운돼가지고, 못 뛰고 있었던 마필이야.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일단은 더 리퍼에 IM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IM장을 축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 축으로 간다면 아침 동자하고 이 더 리퍼 이렇게 이제 두 마필하고 다른 마필들은 역분되는 건데 그러면 메리트가 없네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학수dom도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선행 뒤에서 최고로 잘 탔죠. 근데 얘는 리듬을 이렇게 좌우로 하는 마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구경주였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타우루스 퀸이 있고 글로벌 매직, 큐피드 워리어, 타 빅토리. 이 경주도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4번 이 특급대로가 1400 처음 뛰고 글로벌 매직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지난번에 그 장추열 기수가 운이 좋았죠. 경주에 운이 잘 풀렸어요. 아주 선행 뒤죠. 바로 그냥 내측에서 최고의 조건이. 근데 지금 이전에 뛴 걸 보면은 사실 결정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1400m를 몇 번 뛰었더라? 1400m를 어디 갔죠? 1400m를 글로벌 때가 7번을 뛰었어요. 7번. 7번을 뛰었는데 7번 중에서 한 번 2차가 와요. 한 번 2차가 오는데 이걸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추열이가 타고 한 번 2차가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3, 4착으로 와요. 다 3, 4착으로 오는데 보니까 이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1300m까지는 뭐 속된 말로 그냥 조금 거짓말 못해서 A1이야. A1 아세요, 여러분들? A1. 예. 아주 발굴의 능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00까지는 잘 뛰는데 1400에서는 딱 한 번 2차고 7번 정도 다 3착 4착 잘 와야 3착 4착이에요. 딱 한 번 2차고. 그 2차 공개 잘 온 거냐고요. 여태까지 1400에서 우승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여기서 지난번에 이 큐피드 워리어가 2억 기수가 타고 2번 게이트에서 9번 게이트에서 자 나오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모는 게 아니고 주춤 거려요. 그리고 2번 정도 그런 다음에 고삐를 다시 짧게 잡아요. 고삐가 요만해요. 그러고 잡고 나서 선행을 가요. 그죠? 안으로 들어와서 선행을 가는데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좀 기억이 안 나. 4코너를 돌아서 그 전에 바깥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왔죠?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 말을 이기지 않습니까? 슈퍼 피니시. 이 서수근 기수의 슈퍼 피니시가 상코나에서부터 돌아 나와가지고 그걸 넘어서요. 사코나 돌기 전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슈퍼 피니시가 먼저 앞서요. 앞서서 결승선에 들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안에서 그 이혁 기수가 또 몰고 나와서 슈퍼 피니시를 또 나중에 또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혁 기수가 나와서 네 뛰어라 이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나오면은 나도 같이 가야 돼. 그게 기수의 심리야. 근데 이혁 기수는 안 그래. 이런 기수 없어요. 없습니다. 나와서 옆에서 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달고 간다라 그러죠. 나오면 나도 같이 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럴 경우가 있지. 말이 능력이 있으면, 내 말이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말이 능력이 나한테 쓴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 너는 불편하게 경주를 펼치지만 나는 최대한 편하게 경주를 펼칠 거야. 라스트에서 다시 끌어내. 얘가 추입했어야 슈퍼 피니시가 쓴 거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얘가 선행을 가? 이혁 기수처럼 곱비 그렇게 짧게 잡고 가? 못 가요. 그냥 밀고 선행 간다고요. 1400m. 근데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여름이 돼가지고 주로가 뭐 그냥 아스팔트처럼 가벼운 물 이런 말을 지난번에 어떤 그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전개했을 때 그 그림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냐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뭐 라운 퀄리티요? 없어요. 헌터블리도 안에 갇힐 거고. 이 아이스스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박태준 기수가 1200에서 이길 때 멀로 기수가 최대한 끌어 땡겨가지고 3착밖에 못 온 마필이다. 이거 능력 없다. 그러면서 제가 뭐래? 이렇게 말이 뒤집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00m에서. 근데 그 이후로 뭐야? 이런 것들은 제가 토요일째에서 디바인 퓨처스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올랐으면 이제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빨리 입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스스타 같은 경우는 딱 단발성이야. 그거 유지를 못 한다니까. 그 유지를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컨디션이 지금 주행도 안 되고, 주행 거부까지는 아니어도 주춤주춤 거려요. 어디가 아파서, 이런 말들은 좀 아파서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뭐 있어요? 한강보스. 이 한강보스가 만약에 김초로 기수가 뒤에서 붙잡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이혁 기수가 타면은 좀 제가 뭐 추천드릴 텐데 좀 김초로 기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파워 빅토리 있고, 9번, 3번. 타우르 스키는 보여줄 게 더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2번은 안쪽에 갇혀 있고. 그냥 큐피드 워리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큐피드 워리어 같은 경우는 1400m, 그러니까 1300이나 1200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1400m에서는 그냥 다른 막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예를 들어 3번을 축을 해서 9번 주력, 뭐 7번 방어, 뭐 방어 이럴 때 이런 말들은 그냥 복승식에서는 빼고 3복승식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2차가 오면은 그냥 분전만 하는 거고,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글로벌 매직 특급대로 이게 뭐 큐피드 워리어 대신 특급대로 같은 걸 갖고 가야 되는 거. 이게 승분전이라 조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혁 기수가 타가지고 2억 계속 말이 올라오잖아요. 김기배 기수가 탔을 때 어쩌다가 한번 입상해가지고 이동진 기수들은 이게 센 말이네. 예. 아무튼 타우르스키는 있는데 뒤가 좀 애매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였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600m. 이게 1600m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이게 1400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스프링킹. 이게 참. 예. 자, 하여튼간 이 경주는 이제 2번 리얼마가 있습니다. 리얼마가 있고, 외곽에 이제 누가 있죠? 9번 나올 스나이퍼. 나올 스나이퍼를 뭐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얘까지 뗐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도 보여줬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4살, 뭐, 올해 지나고 4살, 5살 돼서 힘이 차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체형에서 주행 자세에서 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경주에서 계속 그렇게 결정타를 못 날리는 이유고 이런 경주에서는 어떤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마가 있습니다. 리얼마가 있는데 57점
오해 부담 중이야. 저는 지난번에 같은 경우 좀 쉽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프링킹에 덜미를 잡혔고, 이 스프링킹은 이전에 3차 굴 때인가요? 예, 그때 1800에서 제가 추천드렸죠. 그 당시에 한진말 뭐를 뺐죠? 예, 뭐를 빼고, 뭐죠? 그게? 별나라 신사 빼고 스프링킹이었었는데, 이 스프링킹 지난번에 이제 1600m에서 입상하는데 이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갖고 있는 몸이 뻣뻣해요. 뻣뻣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신장력이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리듬을 못 타요. 그 리듬을 최소화 줄여주는 게 임다빈 기수의 기승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컨디션까지 아니고 좀 이번에는 노려야 될 말이 이제 이 4번 베스트 럭키죠. 베스트 럭키인데 조금 늦게 와요. 늦게 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리적거려요. 일단 9번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영웅은 제가 지난번에도 안 된다라 그랬죠. 근데 머리 쳤습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뭐 숨길 건 없고. 근데 52kg 달고 무빙은 됐지만 57kg 달고 무빙이 되겠냐? 이유는 그것뿐이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상대가 더 강해지고 빨라요. 또 무빙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 외곽에 있고, 지난번에도 보면 그 52kg나 57kg나 마지막 활용 타임은 똑같아요. 13초 7, 13초 9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류얼마나 여기 나올 스나이퍼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 베스트 럭키나 이런 마필들이죠. 그 다음에 뭐 스프링킹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울프 플레이인데, 울프 플레이가 이것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 가야 된다. 근데 오늘 누구예요? 존건규 씨예요? 선행 가요? 뭐가 있어요? 파이어걸, 리얼마. 그냥 얘도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못 간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예, 선행을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베스트 럭키 쪽에 조금 더. 근데 베스트 럭키가 지금 조교는 맨날 잘하는데 컨디션이 안 올라와요. 좀 그게 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현장에서 제가 그 다른 뭐죠 대응 클래스 말씀드린 이 체중이 막 고무줄 체중이라 그런 것들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12월 17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폐렴인가, 독감인가, 유행이 막 심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였습니다.